매매는 사고 파는 거죠? 아니오가 정답입니다. 매매라는 말은 소유권 넘겨줄게, 대금 줄게라고 약정한 겁니다. 재산권 넘겨줄게, 대금 줄게 되시나요? 약속한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뒤에 뭐 해야 돼요? 이행해야 돼요. 매매 계약은 요겁니다. 이행은 물권 행위하고 등기까지 넘어가야 완전히 소유권 넘어갑니다. 되시나요? 그래서 이행 의무가 있는 거죠. 이전 의무, 지급 의무 되시나요? 채무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법률 효과. 이거는 성립. 합의가 되면 성립한 거죠. 매매 계약은 약속입니다. 매매 계약은 약속입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채권 행위다. 채권 행위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이행해야 돼요. 이행 문제 남는다. 채권 행위 다음에는 이행 문제가 남는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의 권리 처분하면 매매하면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유효다. 일단 유효다. 약속은 일단 유효다. 되시나요? 약속은 일단 유효다. 그 뒤에 뭐가 남아있다? 이행. 1단계, 2단계를 꼭 구분하세요. 그걸 꼭 구분하셔야 돼요.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냐? 조문 봐야 돼요. 매매는 재산권, 대금 주기로 약속한 거고요. 교환은 서로 다른 재산권. 임대차 계약은 무슨 약속이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게, 차임 줄게 약속한 거라고. 각각 이행해야 돼요.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현실 매매라는 게 있어요. 현실 매매는 여러분 그 전통시장에 가서 할머니 이게 얼마예요? 뭐 5,000원입니다 하면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로 주고 받죠. 바로 주고 받잖아요. 살 때는. 깎는다. 좀 심해. 할매한테는 잘 안 깎는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사고 파는 것, 그걸 현실 매매라 그래요. 현실 매매는 이게 확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현실 매매도 매매다. 약속과 이행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현실 매매도 매매다. (4번) 매매 규정은 어디에 준용된다고요? 유상계약에. 그러면 그게 담보 책임하고 계약금 계약하고 담보 책임 이 조항이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된다 이 뜻이에요.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된다. 이걸 매매 조문에다가 상세히 적어놨거든요. 임대차는 이 조문이 없어요. 그걸 비슷하게 응용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준용, 응용 적용. 그래서 임대차도 계약금 걸 수 있는 거죠. 계약금 계약할 수 있는 겁니다. 담보 책임도 문제가 되고요. 저 매매 성립 보면 재산권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거니까 물건이든 권리든 다 되는 겁니다. 1번.
2번에 보면 타인 소유물도 매매가 유효다. 예. 장내 물건도 매매는 됩니다. 건축 중인 건물도 매매는 되고요. 매수인의 반대 거부는 금전이다라는 거죠. 제일 밑에 4번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체결 시에 확정되어야 되나요? 장래에 확정되어도 되나요? 그렇죠. 그 뒷조문이 뒷문장 주의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는 여러분 매매할 때 반드시 토지대장하고 지적도 등기부 세 가지 같이 확인해야 됩니다. 현지에 가서 땅 보고 샀을 때도 지적도 상의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는 게 기본입니다. 도면 봐야 됩니다. 자, 그 564조 제목이 뭡니까? 일방 예약이라 해놨죠. 자, 예약이 뭐라고요? 채권계 약속이다. 본계약하기 전에 약속이라는 거죠. 본계약 내용과 다르게 해도 되나요? 일치해야 됩니다. 예약이 뭐라고요? 계약입니다. 계약. 앞에 일방이라는 단어 붙어 있죠. 저게 무슨 뜻인가? 본계약은 나중에 하겠죠. 근데 예약이 본계약 내용과 똑같다 했잖아요. 예약하고 난 뒤에 그대로 하겠다라고 통지만 하면 돼요. 이해됩니까 지금? 통지만 하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약 완결권이에요. 전에 예약한 대로 하겠습니다. 통지만 하면 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예약 완결권. 이것을 당사자 일방이 행사하면 일방 예약이라 하는 거예요. 양쪽이 다 할 수 있으면 상방 예약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우리 민법은 상방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방 예약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 제목이 일방 예약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법 조문 잠깐 볼게요.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로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 효력이 생긴다. 상대방이 바로 매매 예약 완결권자입니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확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효력 잃는다. 받지 못하면 도달주의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예약 완결권 2번 개념에 보면 예약상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다. 통보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말이에요. 예약 완결권의 성질은 뭡니까?
2번에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은 통지가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 대신하여 도달로서 효력이 생긴다 이 뜻이. 이 형성권이 중요하고요. 물론 또 재산권이기도 합니다. 이걸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부동산 같으면 가등기 해둘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본등기 하면 되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약 완결권 상대방이 누구냐? 매매 예약을 한 상태에서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을 때 예약 완결권은 완결권자가 예약 당시 소유자를 상대방으로 해야 된다. 신소유자 상대로 합니까? 예약 당시 소유자입니까? 예약 당시 소유자.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입니다. 법 조문은 금방 봤던 거 똑같고요. 법 조문 밑에 예약 성립일로부터 몇 년입니까? 2번에 그거 있습니다.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입니다. 이거는 기간 약정이 있으면 기간 내에 하면 되고요. 기간에 약정이 없을 때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니까 이 10년은 소멸시효 기간이다,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입니다. 10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된다. 예약 완결권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가 아니고 예약한 날로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1번에 동그라미 2번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면 10년 지났다면은 이제 권리 행사 못 합니다. 4번에는 직권조사사항이다. 다 들어있네요. 방갈로 2번에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든 안 받든 간에 10년 지나버리면 소멸합니다. 이것도 시험 냈습니다. 제일 마지막 완결 의사표시함으로써 예약완결권 행사하면 본계약인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예약완결권은 법적 성격이 뭐라고요? 형성권이다. 기간 정했으면 기간 안에 행사하면 되는데 안 정했으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이다. 인도받아도 10년 지났다면 끝이다. 아시겠죠?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직권 판단 대상이다. 이 일방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약 완결권을 한쪽이 행사할 때, 요거는 양쪽이 행사할 수 있을 때. 요 말 이해됩니까? 예약은 무슨 뜻이라고요? 계약이다. 오케이. 계약이다. 두 글자가 결합한 거예요. 일방하고 예약하고 결합한다는 다. 구분해야 됩니다. 앞 시간에 계약 해제했잖아요. 앞 시간에 계약 해제했고 합의 해제도 했잖아요. 이건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거죠. 이건 뭘 해제하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을 해제하는 거예요. 전혀 별개니까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계약금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해됩니까? 그리고 전부 지급해야 돼요. 주기로 한 돈 전부 지급했어서야 성립합니다. 성립.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당사자 1방이 이행의 착수 전까지 교부한 사람은 포기하고 수령한 사람은 2배 물어주고 배액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을 것. 계약금 지급해두고 이행이 착수 전까지 준 사람은 포기하는 방법으로 받은 사람은 2배 물려주는 방법으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금 준 것에 대한 특약이 없을 때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해제다? 이게 바로 계약금 계약 해제다. 계약금 계약 해제 효과는 뭡니까? 효과. 계약 없었던 걸로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원상 회복할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다예요. 물어내기로 특약했으면 그건 별개고. 이게 565조인데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우리 민법 565조는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판례는 임의 규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 해제하기로 하지 않겠다 특약해두면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 냈습니다. 이 조문을 봐야 되는데요. 565조는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한 페이지 넘겨서 제목 보세요. 뭐라고 해놨는가. 해약금이라 되어 있잖아요. 계약금을 지급해 두었을 때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다면은 이 계약금은 우리 민법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나요? 계약금 지급해두고 약속을 뭔가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취하겠다. 특약해둔다. 되시나요? 매도인이 위반하면 나는 2배 물어줄게. 이런 특약해두면 이걸 무슨 특약? 위약금 특약.
판례는 이것을 미리 이만큼 물어내겠다 라고 합의해 둔 거다. 손해배상액의 미리 정해둔 거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거다. 대신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그보다 더 손해가 많다고 추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이거 시험 제일 많이 내요. 이게 자체가 이미 손해배상 약속해놓은 거라고. 그럼 이 특약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아시겠죠? 특약 없이 그냥 계약금 줘놨다. 순수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하면 이게 뭘로 추정한다?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물어내겠다, 뭐 몰수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약속해두면 이건 무슨 특약? 위약금 특약. 예. 역시 약속 어기게 되면 그냥 몰취하면 끝이에요. 2배 물어주면 끝이다 말이죠. 안 주면 소송하면 되겠지만은요. 어쨌든 이렇게 특약할 수도 있다. 특약 안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겠죠. 특약할 수도 있는 거고 특약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이보다 강한 특약이 있는데 그건 놔두고요. 일단 이 두 가지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계약 해제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요? 요거요.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 되나요? 매도인 같으면 등기를 넘겨주는 수가 있어요. 토지를 넘겨준다든지 인도한다든지 그 이전까지라 돼요. 근데 그건 시험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낼 수도 있는데 안 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매수인 기준으로 하면 중도금 전까지.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매수인조차도 계약금 계약 해제 못한다. 계약금 줬는데 특약이 없다. 계약금 지급했는데 특약이 없다.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해되나요? 계약금 3천만 원 줬는데 위약금 특약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위약금 특약이 없다. 근데 중도금 지금 날짜 넘겼다. 아시겠어요? 어른 계약금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없다? 갑은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갑이 계약 해제했을 때 갑에게 당연히 기속된다 안 된다? 자, 계약금 줘놨습니다. 계약금에 대한 특별한 특약이 없다. 몰수 특약이나 뭐 이런 게 없다. 몰치 특약이 없다. 중도금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이게 뭐예요? 채무불이행. 누가 채무불이행했습니까? 자,
채무불이행 일으킨 을이 계약금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없다? 돈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하면 꼬이기 시작합니다. 계약금 계약 해제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중도금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요. 딴 생각하면 자꾸 틀린단 말이에요. 중도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 해제할 수 있지. 3천 포기하는 거예요. 돈 못 받아요. 왜 포기하는지 내가 만나면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갑은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채무 불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잖아요. 계약금 계약 해제입니까? 계약 해제입니까?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갑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 해제 효과가 뭐였어요? 이 계약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뭐 해야 돼? 둘이서 원상 회복해야 돼요. 이 계약금, 위약금 특약 있다 없다? 위약금 특약 없었잖아요. 계약금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줘도 된다? 돌려줘야 돼요. 이해됩니까 지금?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할 수 있다. 되시나요? 계약금 계약 해제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를 배척합니까? 배척하지 아니합니까? 계약금 계약 해제가 가능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못하게 하는 것 아니다. 되나요? 복습 해야 되죠. 네, 반드시. 지금 여기 적어놓은 거 전부 시험 다 나온 것들입니다. 구석구석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지문에 다 나온 거라고요. 여러 번 출제했기 때문에. 계약금 3천만 원 주기로 했으면 3천만 원 지급해야 됩니까? 지급 안 해도 됩니까? 지급해야 돼. 보세요. 3천 주기로 약속했고 3천을 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약속만 하면 됩니까? 지급까지 해야 됩니까? 지급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요물 계약. 매매 계약은 주된 계약인데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되시나요? 계약금 계약 해제 효과가 뭡니까? 포기하거나 2배 물어주고 그만두는 것은 그걸로 끝이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유지하기 싫어서 그만두는 거란 말이죠.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따로 손해배상 청구 못 한단 말이에요. 원상 회복할 것도 없고. 계약 해제는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제하는 거예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뭐 해야 돼요? 원상회복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가? 이 사례에서 위약금 특약 있다 없다? 특약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놓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몰치한다 특약 있으면 안 돌려줘도 되거든요. 따로 손해배상 청구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몰치 특약이 없기 때문에 계약금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중도금 안 줬으니까 채무불이행이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지하기 전에 매수인은 계약금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거는 을의 선택에 달렸다. 을이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 아니고. 3천만 원 저거 웃자노 하지 말고요. 그럼 계약금 계약 해제도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다. 이거 할 수도 있고 이거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을은 이거 할 수 있고 갑은 이거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사례를 보여줘야 돼요. 계약금 지급 약속해놓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했다. 되시나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금 계약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 해제됩니까 안 됩니까? 계약금 계약 해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해제할 계약이 없단 말이죠. 무슨 약속 어긴 거예요? 요거 어긴 거예요. 이 약정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 해제는 못하고요. 계약금 지급 약정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어요. 무슨 해제? 계약금 지급약정 해제. 자, 이거는 무슨 해제입니까? 계약 해제. 이거는 뭡니까? 계약금 계약 해제. 세 가지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다르다. 다르다. 비슷하게 갖다 붙이려고 생각도 먹지 마라. 다르다. 다르다. 자, 그러면 보세요. 580페이지 계약금. 계약 체결할 때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입니까? 기타 물건도 됩니까? 물건도 됩니다. 유가물들. 물건도 됩니다. 종류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 체결했다는 증거 뜻은 된다. 그게 한자로 정약, 계약 체결 증거, 줄여서 정약 이렇게. 자, 우리 민법은 뭘로 추정합니까?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즉 첫째 줄 끝에 민법은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이 교부하는 계약금은 뭘로 추정한다?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특약이 없이. 자, 특약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특약 있네요. 어느 한쪽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물어내겠다 약속한 것, 그게 위약금 특약인데 1번 손해배상 예정입니다.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성질을 가진다. 이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자, 그 밑에 봅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려면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되시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기속된다. 이건 안 돌려줘도 돼요.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실제 손해가 초과해도 초과 부분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2번 봅니다. 언더라인 하셔야 돼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 특약이 없는 경우 그거예요.
그 다음 따라서 봅니다. 일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됐다. 언더라인 계약 해제. 자, 위약금 특약 없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되었다. 그러면 계약금은 상대방이 몰취할 수 없다. 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 손해만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요겁니다. 위약금 특약 없으면 계약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몰취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 손해배상 청구만 따로 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특약 있을 때입니까? 특약 없을 때입니까? 지금 특약 없을 때. 위약금을 하는 특약이 있으면요, 그 자체가 손해배상 예정이다. 추가 손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예,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위약 벌은 놔두고요.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2분의 1번 무슨 계약? 종된 계약. 요물 계약, 종된 계약. 2분의 요물 계약이 있네요.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봅니다. 2번의 동그라미 1번. 계약금 계약은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계약금 계약 성립했다, 성립하지 않았다. 성립하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2번에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을 전액 교부하여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 565조에 따라 일방이 이행 착수 전에 뭐 할 수 있다? 매매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이건 뭡니까? 계약금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단지 계약금 지급하기로 약정만 했다.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는 권리 생기는가? 약속만 한 상태에서는 계약금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4번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때 계약금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요 말 지우세요. 없으나로 해야 되죠. 교부자가 계약금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주계약도 해제 못합니다. 계약금 계약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4번 옆에다가 뭐 적어두시면 돼요? 계약금 계약 해제 못하고요. 계약금 계약 해제 못하고 뭐 할 수 있어요? 계약금 약정 해제할 수 있다. 요거 4번 옆에. 밑에 5번 내용은 뭐냐면 계약금을 5천만 원을 약속해 놓고 1,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다. 이해됩니까 지금? 그럼 이때 매도인이 계약하기 싫으면 2배 2천만 원만 물어주면 될까요? 5천만 원에 2배 1억을 물어줘야 될까요?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받은 금액의 2배가 아니고 계약금의 2배입니다. 2015년도 팔렸는데 요건 아직 출제 안 된 겁니다. 출제 안 된 겁니다. 출제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3번 제목이 뭡니까?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다른 말로 하면 계약금 계약 해제 되시죠? 자, 제일 밑에 봅니다. 이 조문 꼭 읽으셔야 되고요. 제일 밑에 2분의 1번 봅니다. 둘째 줄 매수인이 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했다. 즉 중도금 일부라도 지급했다면 이행에 착수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매도인이 아직 이행 착수 안 해도 매수인 자신도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중도금 일부라도 지급했으면 이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매수인 자신도 계약금 계약 해제 못한다 이 뜻입니다. 물론 매도인도 못하고요. 자, 오른쪽에 이행 착수 전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중도금 일부 이행하면 착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에 대신해서 가름해서 매도인에게 제3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 빌려준 채권을 넘겨줬다.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겨줬다. 그것도 착수한 겁니다. 그러면 매도인도 계약금 계약 해제 못합니다. 중도금 미리 지급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잔금 준비해서 등기소에 갑시다. 이게 중도금 안 주고 잔금 바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행 제공이냐 이행 착수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착수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묘목 같은 것도 먼저 심어줬다. 그럼 착수한 거죠. 벌써 준 거죠. 2번에 1번 이행의 준비만 하는 경우에는 착수가 아니다. 그 다음 2번 매도인이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 지급을 관한 소송 제기했다.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착수냐? 아직 돈 준 건 아니죠. 착수 아니다. 허가받아도 이거는 매매계약과 관계없는 거예요. 공법상 규제지. 그래서 허가받은 것이 이행 착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가받아도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교부한 사람은 포기하면 되는데 2번 보세요. 3번에 2번. 수령자가 배액 제공했으나 수령 거절하고 있는 경우에 공탁까지 해야만 하는가? 공탁은 안 해도 됩니다. 자, 계약금 계약 해지 효과 봅니다. 원상 회복 의무가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효과 옆에다가 뭘 적어두셔야 되죠? 효과 옆에다가 소급해서 무효 요거는 하나 적어. 무효가 되어버린다. 원상 회복 손해배상 청구 따로 못한다. 자, 5번에 1번 보세요. 둘째 줄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도 일방의 채무 불행을 원인으로 하는 법정 해제권 행사에 영향 있다, 영향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라도 계약금 계약 해제가 가능한 경우라도 채무 불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못하다. 가능하다 이 뜻이 5번에 1번. 그 문장이 어려운 거예요. 추상적이라서. 일방만을 위한 위약금 약정. 한쪽만 위약금 약정해도 되는가? 해도 됩니다. 양쪽이 해도 되고요. 그 다음 제일 밑에 3번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약권을 배제하는 약정. 565조 배제약정 유효. 왜? 임의규정이니까. 임의규정. 되시죠? 잘했습니다. 조금 쉬다가